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가 루턴을 꺾고 리그 4연승을 달성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5위인 토트넘과 승점 3점 차이까지 좁혔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루턴의 라인업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3-4-3 기반의 축구를 펼치는 팀이고 백3 기반으로 수비 시에는 백5로 변형해 수비를 합니다. 주로 크로스 플레이로 공격 작업을 하는 팀입니다.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며 특히 왼쪽 윙백 알피도티의 킥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첼시에서 뛰던 로스 바클리와 아스날 소속으로 루턴에 임대와 있는 산비 로콩가가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맨유는 4-2-3-1로 출전했습니다.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고 인상적인 것은 전방 6명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맨유는 잦은 부상으로 베스트 11이 계속 바뀌었는데 전방 3톱과 미드필더 3명이 지속적으로 테나흐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체력만 문제 없다면 스쿼드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선수들의 호흡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맨유는 경기 시작 30초 만에 기회를 잡습니다. 경기 화면엔 심판이 누군지 알려주는 자막이 뜨고 선발 명단에 대해 얘기하는 그 시간대죠. 킥오프 때 공격하려고 루턴에 많은 선수가 올라갔었고 그때 카세미로가 걷어낸 공이 루턴 진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벨이 여러 번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옆쪽에 동료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떨어진 공을 패스하고 호일룬이 이 공을 탈취하며 1대1 찬스를 맞습니다. 호일룬은 카민스키를 안정적으로 제치며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1대0을 만듭니다. 물론 매우 좋은 찬스지만 요즘에 1대1 찬스를 놓치는 공격수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 넣을 건 넣어주는 공격수가 좋은 공격수라는 걸 느낍니다. 무튼 호일룬은 이번 득점으로 리그 6경기 연속골을 득점합니다. 맨유 윙어인 레시포드, 가르나초, 안토니는 중앙 공격수에게 크로스나 패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접 돌파 후 타격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호일룬의 이 기록이 더 대단한 겁니다. 윙어들의 각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호일룬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번 맨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코너킥에서 바란이 헤더 경합하던 공이 가르나초에게 흘렀고 가르나초가 이 공을 발리슛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이 공이 호일룬의 가슴 쪽으로 향했고 이때 호일룬이 가슴으로 방향을 돌려놓으며 득점합니다. 전반 10분도 안 된 시간에 2대0을 만드는 맨유입니다. 공격수는 골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골 흐름을 타니까 갑작스러운 공도 어떻게든 가슴으로 돌려놓는 집중력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미스로 역습을 얻어맞게 되었고 도티가 2명이 붙었음에도 땅볼로 총에게 밀어줍니다. 여기서 총이 바란을 상대로 잘 돌아서 슈팅까지 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굴절되면서 모리스가 헤더로 득점합니다. 경기 시간 13분,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전술적인 걸 살펴볼 시간이 없이 조금은 운이 따르는 득점을 주고받는 양팀입니다. 양팀 도합 2대1이 된 이후에 맨유는 경기력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맨유의 공격진의 스타일이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잦은 턴오버가 일어나고 계속 역습을 당하면서 맨유 수비진과 미드진에게 계속 부담을 줍니다. 다만 루턴의 주된 공격 루트가 크로스 플레이이다 보니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바란이나 맥과이어에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상성상 맨유도 버텨볼 만한 수비 방식이 되는 거죠. 루턴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백3 기반의 전형적인 빌드업 양식을 사용합니다. 윙백을 넓게 벌리고 가르나초와 달롯을 끌어당깁니다. 달롯이 도티에게 도착했을 때 달롯이 딸려나온 공간으로 총이 뛰고 도티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총이 왼발잡이니까 이렇게 공을 잡게 되면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기 쉽겠죠. 제가 맨유 영상을 만들 때 항상 후방 빌드업 대형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맨유가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물론 맨유의 문제도 있지만 루턴 홈구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작습니다. 일반적인 경기장보다 가로가 5에서 10m 정도 작고 너비도 2에서 3m 정도 작죠.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경기장보다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거죠. 리버풀도 아스날도 맨시티도 꽤나 힘든 경기를 하고 간 곳이 캐닐워스 로드입니다. 이렇게 전반은 맨유가 계속 루턴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수비 자원들이 자신의 몸에 치즈를 묻혀가면서 막은 결과 점수는 2대1로 유지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루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기를 했고 맨유는 골 빼고는 모두 밀리며 전반을 종료합니다. 맨유는 세 자리에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전반 종료 직전
전 루크쇼는 부상으로 린델로프와 교체되었고 경고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컨디션이 별로였던 카세미로와 메가이어를 빼고 에반스와 맥토미니를 투입합니다. 카세미로는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퇴장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테나흐가 교체를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의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에반스 형님이 모리스의 공을 멋지게 커트하며 맨유 역습의 시발점이 됩니다. 브루노가 이 공을 바로 챙겨서 호일룬에게 주고 뜁니다. 그리고 호일룬이 오쇼를 상대로 등을 지고 지켜주면서 잘 돌아주고 이 공을 가르나초에게 내줍니다. 그때 브루노는 쉬지 않고 가운데로 계속 달립니다. 호일룬의 이 등지기 능력이 시즌 초에 비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깔끔하게 브루노에게 내주며 브루노가 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브루노가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대에 슈팅을 하는데 뒤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던 삼비 로콩가가 정신나간 태클로 한 골을 막아냅니다. 이게 홈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팀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몇 분 뒤에 가르나초에게도 똑같은 1대1 찬스가 주어집니다. 맨유 공격수 공개 오디션입니다. 호일룬, 브루노, 가르나초가 똑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가르나초도 자신의 주발 쪽으로 접는데 카민스키도 오늘만 세 번째 1대1이다 보니 경기 중에 경험치가 쌓여버리는 기묘한 상황을 맞습니다. 그동안 1대1 수비의 직감이 성장해버린 카민스키가 가르나초의 접는 방향을 예측하여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공을 건드리게 되었고 가르나초가 슈팅하기 어려운 각도로 만듭니다. 결국 슈팅각을 찾으며 여러 번 접고 접다가 뒤늦은 타이밍에 슈팅을 하게 되고 수비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넣을 것 넣는 공격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르나초입니다. 맨유는 그 이후 상황을 선수비 후역습으로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표시한 4명의 선수만 공격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기회 나면 슈팅 때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역습 리스크를 계속 대비합니다.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테나흐입니다. 테나흐는 호일룬을 빼고 암라바트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며 수비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루턴의 공격은 날카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맨유 쪽에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죠. 지금도 부페가 상대 키퍼의 킥미스를 가로채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맞지만 공 한 개 반 차이로 빗나가는 슈팅을 합니다. 추가 시간 막판에 루턴의 코너킥에서 이어진 헤더가 골대를 맞으며 경기는 그대로 2대1로 종료됩니다. 맨유는 리그 4연승을 달성합니다. 이번 시즌 맨유 경기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경기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테나흐는 결과는 참 잘 챙겨갑니다. 후반 교체 카드도 잘 사용했고 수비 자원을 한 장씩 투입하는 타이밍도 매우 적절했습니다. 심지어 공격수들의 결정력만 더 좋았다면 점수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4경기 중 3경기가 1점차 승리지만 4연승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꾸역승도 4번 연속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테나흐의 이런 능력으로 맨유는 토트넘을 바짝 따라갑니다. 하지만 맨유는 오늘 루크쇼까지 부상을 당하며 다시 왼발 수비진이 0명이 되었습니다. 왼발 수비진이 중요한 테나흐의 후방 빌드업 특성상 시즌 잔여 경기 역시 경기력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은 경기력보단 결과와 승점에 집중하는 플랜이 더 나을 것 같은 맨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